1998년 가을, 전라북도 산자락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는 늘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과 논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평온해 보였지요. 유나는 방 창문 너머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6살 소녀의 얼굴은 또래보다 침묵이 많았고 눈빛은 세상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빼곡한 글씨로 채워진 페이지들이 있었습니다. 유나야, 밥 먹어라. 엄마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공책을 덮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졌고 문지방을 넘을 때면 무의식 중에 숨을 한 번 고르게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엄마와 박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40 중반의 남자로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굵은 손이 성실한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과묵하지만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했지요. 학교는 어땠어?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유나는 그 시선 속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감시하는 듯한, 통제하려는 듯한. 괜찮았어요. 유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문부 활동은 어떻고? 그냥 글 쓰는 거예요. 글쓰기라. 박철수는 숟가락을 놓고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유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공부나 제대로 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엄마라면 딸을 두둔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병마와 싸우시던 아버지는 유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지요. 하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아빠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와 함께 살기 시작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엄마는 오랜만에 웃었고 집안도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철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유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학교 활동, 심지어 방에서 하는 일까지. 엄마 앞에서는 다정한 새아버지였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글을 써? 철없는 소리 집어쳐. 엄마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알겠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유나는 점점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유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곳을 떠날 것이다. 내 목소리를 찾을 것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자유를 찾을 것이다. 유나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운 마을의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그리고 그 그림자가 자신을 조금씩 삼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유나는 오랫동안 글을 썼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읽을 수 없는, 하지만 언젠가는 세상과 만나게 될 그런 글을 말입니다. 봄이 왔지만 유나의 방은 여전히 겨울 같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논밭에는 새싹이 돋았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얼어붙어 있었다. 매일 저녁이면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연필을 쥐었다. 글을 쓰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유나야, 밥 먹어라. 엄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스함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듯한 조심스러운 톤이었다. 네, 금방 나갈게요. 유나는 일기장을 덮으며 대답했다. 방문을 열고 나서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박철수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요즘 애가 너무 방에만 처박혀 있는 거 아니야?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러게요. 유나가 원래 내성적이긴 하지만 엄마의 답변은 힘이 없었다. 유나는 가만히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식탁에 앉은 유나를 보며 박철수가 말했다. 학교는 어때? 성적은?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유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박철수의 날카로운 시선과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관심이 아닌 감시의 기색이 역력했다. 중간고사에서 전교 20등 했어요. 20등? 그게 자랑할 만한 성적이야?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엄마는 불안한 듯 유나와 박철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철수 씨, 유나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은 너무 관대해. 애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는데 그냥 놔둘 거야?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유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밥도 다 안 먹었는데 어디가? 박철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지만 유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방 안에서 유나는 다시 일기장을 폈다. 연필을 쥔 손이 떨렸다. 4월 15일. 오늘도 그 사람의 시선이 무거웠다. 엄마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나도 작아지고 있다. 이 집에서 나는 투명인간 같다. 아니, 투명인간이라면 차라리 편할 텐데 나는 늘 감시당하는 기분이다. 다음 날 학교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이 모여 수다를 떨었지만 유나는 그 속에 끼지 못했다. 예전에는 그럭저럭 어울렸는데 요즘은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유나야, 너 요즘 왜 그래? 많이 조용해졌어. 같은 반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집에서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너무 어두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민지는 더 묻지 않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유나는 도서관에 남았다.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었다. 신문부 활동 시간이었지만 요즘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유나야, 이번 주 기사 진행 상황은 어때? 선배가 다가와 물었다. 죄송해요. 아직 많이 못 썼어요. 무슨 일 있어? 예전 같지 않네. 글 쓰는 거 좋아했잖아. 유나는 멋쩍게 웃었다. 글 쓰는 것은 여전히 좋아했다. 하지만 학교 신문에 시를 밝은 내용을 쓰기가 어려웠다. 마음속에는 온통 어둠뿐이었다. 집중이 잘 안 돼요.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그래, 무리하지 마. 대신 다음 주까지는 꼭 완성해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유나는 느린 걸음으로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논두렁길을 지나 집에 다다르자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어졌다. 학교에서 뭐 했길래 이렇게 늦어? 박철수가 거실에서 물었다.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도서관? 집에서 하면 되는 걸 왜 밖에서 해?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유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향했다. 그때 박철수가 다시 말했다.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유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집에서는 집중이 안 돼서 도서관에 갔어요. 집중이 안 된다고? 뭐가 방해가 된다는 거야? 날카로운 질문에 유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유나야, 아빠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니까 제대로 대답해드려. 아빠라는 호칭이 귀에 거슬렸다. 유나의 진짜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다. 그냥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집이 시끄럽다는 뜻이야? 박철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유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 이런 간단한 대화도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밤이 되어 유나는 다시 일기장을 폈다. 하지만 이번에는 쓸 말이 너무 많았다. 4월 16일. 나는 점점 숨을 쉬기 힘들어진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것 같다. 엄마는 그 사람 편에 서려고만 한다. 나는 혼자다. 정말 혼자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것이다. 반드시 떠날 것이다. 그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썼다. 마치 주문처럼. 유나는 연필을 놓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다. 저 별들처럼 멀리 가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유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가능한 한박철수와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학교에서는 늦게 집에 가고 집에서는 방에만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요즘 너무 피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저녁 박철수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피한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래. 그럼 앞으로는 저녁 식사 시간에 늦지 마.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공허하게 들렸다. 그날 밤 유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자신이 버틸 수 있을지.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지만 유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겨울이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기장을 쓰며 언젠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날을 꿈꾸었다. 나는 침묵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말할 것이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질 것이다. 그것이 유나가 자신에게 한 마지막 약속이었다. 5월의 햇살이 교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그마저도 부담스러웠다. 밝은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어둠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다. 이번 달 학교 신문 주제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로 정했어요. 신문부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두운 그림자라니.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해서 기사를 써보세요. 청소년 문제, 환경 오염, 사회 갈등 뭐든 좋아요. 다른 부원들은 벌써 주제를 정하느라 웅성거렸다. 학교 폭력, 입시 경쟁, 환경 파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유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유나야, 너는 뭘 쓸 거야? 민서가 옆에서 물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사실 하나의 주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기는 어려웠다. 집에 돌아온 유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앞에 앉아 백지를 바라보았다. 연필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가정폭력. 그 단어를 종이에 적었다가 지우기를 여러 번 했다. 너무 무거운 주제였다. 하지만 다른 것을 쓸 수는 없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었으니까. 며칠이 지나도록 유나는 글을 시작하지 못했다.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았지만 첫 문장을 쓰지 못했다. 유나야, 기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신문부 선배가 물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마감이 다음 주인데 괜찮을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혼자 해야 했다. 그날 밤 유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연필을 쥐고 천천히 첫 문장을 썼다. 침묵은 때로 폭력이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시원했다. 마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어떤 가정에서는 저녁 식탁이 전쟁터가 된다. 날카로운 말들이 칼처럼 날아다니고 침묵조차 위협이 된다.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 글이 술술 풀렸다.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쓸 수는 없었다. 조심스럽게 돌려서 표현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밖에서는 평범한 사람이다. 때로는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박철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인사를 깍듯이 하고 성실한 농부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다. 피해자는 말하지 못한다. 누가 믿어줄까 하는 두려움, 더 큰 보복에 대한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깨질 것에 대한 걱정이 입을 막는다.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적었다. 엄마가 다시 혼자가 될까봐, 자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날까봐 두려웠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글을 마쳤다. 다시 읽어보니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나 선명했다. 다음 날 신문부에서 원고를 제출했다. 제목이 뭐야? 선배가 물었다. 침묵 속의 폭력, 그리고 우리요. 무거운 주제네. 잘 썼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썼다기보다는 진심을 담았다. 며칠 후 학교 신문이 나왔다. 유나의 기사는 이면에 실렸다.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되었다. 가정폭력이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다시 뛰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복도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모였다. 야, 이거 봤어? 가정폭력 기사. 누가 썼을까? 진짜 실화 같은데. 너무 리얼해서 무서워. 학생들의 반응은 유나의 예상보다 컸다. 몇몇은 기사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떤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일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당연히 있지. 겉으로는 모르잖아. 유나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자신의 글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읽힐 줄 몰랐다.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다. 점심시간에 민지가 다가왔다. 유나야, 너도 그 기사 봤어? 응. 너무 슬프더라. 정말 어떤 집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어서.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지의 순수한 반응이 고마우면서도 복잡했다. 그런데 글이 너무 생생해. 마치 당사자가 쓴 것 같아. 그 말에 유나의 손이 떨렸다. 그럴까? 응.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유나는 애매하게 웃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웠다. 며칠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국어 선생님이 유나를 불렀다. 유나야, 잠깐 상담실로 와볼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들켰구나. 선생님이 알아챈 게 분명했다. 상담실에 앉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학교 신문 기사 때문에 화제가 많지? 네. 너도 읽어봤을 텐데 어땠어?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유나야.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다. 혹시 그 기사가 내 이야기는 아니지? 그 순간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감추고 싶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선생님은 유나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화장지를 건네며 말했다. 괜찮아. 여기서는 안전해.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의 눈에는 판단이나 비난 대신 따뜻함이 있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해. 혼자 견디지 마.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봐준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이제 정말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과 절망,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도울 거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유나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쓴 글이 누군가에게 닿았고 그것이 구원의 손길로 돌아왔다.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유나는 일기장에 썼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했다. 아직 무섭지만 이제 시작이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예전보다 밝게 느껴졌다.
다음 날 오후 유나는 선생님과 함께 지역 상담소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려 낡은 2층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여성과 아동 상담센터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무서워도 괜찮아. 천천히 하자. 선생님이 유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따뜻함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다. 부드러운 조명과 따뜻한 색깔의 소파가 있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상담사가 미소로 맞았다. 안녕, 유나야. 나는 김소영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작았다. 처음 30분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상담사는 재촉하지 않았다. 차를 마시며 학교 이야기,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나누었다.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들었어. 어떤 글을 쓰는지 궁금해. 일기요. 그리고 기사도 써요. 최근에 쓴 기사 이야기를 들었어. 용기 있는 일이었어. 그 말에 유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힘들었지? 김소영 선생님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다. 네. 여기서는 안전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천천히 해봐. 그제서야 유나는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다. 하지만 점차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박철수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 엄마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 자신이 집에서 숨어 지내야 했던 이유들. 매일 무서웠어요. 잘못 말하면 또 뭐라고 할까봐. 많이 힘들었겠다. 잘 참았어. 상담사의 말에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거야. 그 말이 유나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다. 집에 돌아와서도 유나의 마음은 복잡했다. 상담소에서는 용기가 났지만 집에 오니 다시 두려웠다. 엄마에게 말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저녁 식사 시간, 평소와 같은 정적이 흘렀다. 박철수는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었다. 엄마는 눈치를 보며 반찬을 챙겼다. 엄마.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할 말이 있어요. 박철수의 시선이 유나에게 향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뭔 말? 엄마랑 둘이서요. 그 말에 박철수의 표정이 굳었다. 가족끼리 무슨 비밀이 있어? 유나는 숨을 크게 쉬었다. 상담사의 말이 떠올랐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중요한 얘기예요. 엄마랑만 하고 싶어요. 박철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다. 이 집에서 내가 모르는 얘기가 뭐가 있다는 거야? 철수 씨, 유나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엄마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당신도 이상하네. 애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갈등의 기운이 느껴졌다. 유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엄마,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엄마는 망설였다. 박철수와 유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래, 나가자. 결국 엄마가 일어섰다. 집 뒤편 작은 텃밭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5월의 저녁바람이 불었다. 엄마, 저 오늘 상담소에 다녀왔어요. 상담소? 엄마의 눈이 커졌다. 선생님이 데려가 주셨어요.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유나는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박철수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왜 방에만 있었는지. 엄마는 처음에 믿으려 하지 않았다. 유나야, 아빠가 그럴 리 없어. 너를 미워하지 않으셔. 엄마도 무서워하잖아요.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저도 알아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엄마, 우리 다시 둘이 살 수 없을까요? 유나의 간절한 목소리에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안해, 유나야. 엄마가 유나를 끌어안았다. 엄마가 미안해.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것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상담소 선생님이 도와주신대요. 법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네. 엄마가 함께 해주시면 돼요. 엄마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널 지킬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나는 처음으로 진짜 안전함을 느꼈다. 며칠 후 엄마와 함께 상담소를 다시 방문했다. 김소영 선생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친척집이나 쉼터를 알아볼게요. 쉼터요? 엄마가 놀란 듯 물었다. 일시적이에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만. 유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상담사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혼과 관련된 문제, 유나의 학습권 보장 등.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유나는 이제 알았다. 일주일 후, 엄마와 유나는 조용히 집을 나왔다. 박철수는 농사일로 나간 사이였다. 짐은 많지 않았다. 몇 벌의 옷과 유나의 일기장, 그리고 엄마의 작은 저금통. 괜찮을까? 엄마가 불안해했다. 괜찮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유나는 오히려 담담했다. 두려웠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한다는 기분이었다. 임시로 머물게 된 곳은 읍내의 작은 원룸이었다. 상담소에서 연결해준 곳이었다. 비좁았지만 따뜻했다. 엄마, 고마워요. 그날 밤 유나가 말했다. 내가 고마워. 용기를 내줘서. 이제 뭘 하면 될까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글도 쓰고 공부도 하고. 유나는 오랜만에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다. 집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눌 수 있었다. 유나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새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희망이 보였다. 6개월이 흘렀다. 유나는 새 학교 신문부에서 다시 기사를 쓰고 있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침묵을 깨는 용기에 대하여. 제목을 적으며 유나는 미소 지었다. 예전의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유나야, 기사 잘 되어가? 새로 사귄 친구 수진이 옆에서 물었다. 응, 거의 다 썼어. 주제가 좀 무겁지 않아? 괜찮아. 꼭 써야 할 이야기거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가 진지할 때는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 유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요즘 매일 통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엄마, 오늘 기사 마감이에요. 그래? 무슨 내용이야? 희망에 대한 이야기요. 전화 너머로 엄마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우리 딸이 이제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용감했기 때문이야. 그런 대화들이 유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저녁 작은 원룸에서 엄마와 함께 식사를 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다. 오늘 재판 결과 나왔어.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나는 숟가락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됐어요? 이혼 확정됐어. 그리고 그 사람은 처벌받게 됐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한 감정이었다. 후련하면서도 씁쓸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그래. 우리 둘이서. 엄마의 손이 유나의 손을 덮었다. 거칠었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엄마, 미안했어요. 그동안 혼자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하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며칠 후 유나의 기사가 학교 신문에 실렸다. 이번에는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난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아내는 용기와
도움을 청하는 용기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학생들이 유나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학생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내 글을 읽고 상담 선생님께 말씀드렸어. 고마워. 한 후배가 유나에게 말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야. 유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예전 학교의 국어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왔다. 유나야, 내가 용기를 내어줘서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 학교에도 상담 프로그램이 생겼어.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단다. 내가 뿌린 용기의 씨앗이 꽃을 피우고 있어. 편지를 읽으며 유나는 울컥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엄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작은 읍내였지만 평화로웠다. 유나야, 대학 가면 뭘 하고 싶어? 글을 쓰고 싶어요. 신문방송학과에 가서 기자가 되거나. 좋은 꿈이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요. 엄마는 유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분명히 될 거야. 우리 딸은 강하니까. 엄마도 새로운 꿈이 있어요? 작은 식당이라도 해볼까 생각 중이야. 내가 대학 갈 때까지는 열심히 일해야지.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도울게요. 그래, 우리 함께 노력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도 각자의 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였다. 며칠 후 유나는 김소영 상담사를 만났다. 정기적인 상담은 아니고 안부를 묻는 만남이었다. 많이 밝아졌구나. 어떤 기분이야? 자유로워요. 그리고 뿌듯해요. 뿌듯해.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김소영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회복의 마지막 단계야.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쓸 거예요. 응원할게.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내 마음이 가장 소중하니까. 상담소를 나오며 유나는 뒤돌아보았다. 6개월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자신이 떠올랐다. 얼마나 작고 무서워했는지. 이제는 달랐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성장했다. 그날 밤 유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한 해 전에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조금만 더 참고 용기를 내봐. 분명히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보다 훨씬 강하다. 하지만 그때의 나도 충분히 용감했다. 견뎌냈으니까.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다. 예전에는 그 별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지금은 달랐다. 별들이 자신을 응원하는 것 같았다. 다음 주 유나는 전국 청소년 글짓기 대회에 응모했다. 주제는 희망이었다. 자신만큼 이 주제에 대해 진실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희망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도 작은 용기를 내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희망은 자란다. 글을 쓰며 유나는 확신했다. 자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엄마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유나가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말에 엄마의 손이 멈췄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는 자주 말하자. 네. 두 사람은 웃었다. 오랜만에 듣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 밤 유나는 창가에 앉아 마지막 글을 썼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긴 밤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둠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작은 빛이라도 붙잡는 것. 나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할 것이다.
그것이 나를 구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다. 별빛 아래서 유나는 다짐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겠다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나의 인생에도 진짜 봄이 오고 있었다.